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암시장 실크로드를 설립해 막대한 비트코인 수익을 올렸으나 돈 세탁, 마약 밀매, 심지어 살인교사 혐의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다크넷의 왕으로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11년 만인 2025년 1월 트럼프의 전격적인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를 넘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사상, 분산형 경제 시스템,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 텍사스 오스틴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울브리히트는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였고 서핑을 즐기던 명랑한 청년이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재료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사상, 특히 루트비 폰 미제스의 저서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과 개인의 절대적 재산권을 굳게 믿었으며 인류 사회의 강제와 침략을 없애고 싶다는 이상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울브리히트는 2010년 사람들이 익명으로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 실크로드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양파 브라우저 토르와 비트코인을 결합해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크로드에서는 약 123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총 951만 비트코인이 오갔습니다. 울브리히트는 거래당 약 7%의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다크넷의 왕으로 불렸지만 이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중앙은행 없는 분산형 경제를 실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실크로드의 성공은 울브리히트를 점차 폭력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내부 직원의 배신과 협박 사건에 휘말리며 살인을 의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살인교사 혐의는 마약 단속국 요원의 조작과 다른 사용자의 사기극으로 밝혀졌지만 그의 초기 이상주의적 모습은 점차 폭력과 공포로 실크로드를 운영하는 독재자로 변모해갔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2013년 울브리히트의 IP 주소와 이메일,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3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서 FBI 요원들의 위장작전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7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2번의 종신형과 추가 40년형, 가석방 불가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가혹한 형량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6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석방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중앙화된 금융체제에 도전하며 분산형 경제의 가능성을 시험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에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오랜 청원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던 울브리히트는 2025년 1월 트럼프의 전격적인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당시 당선 즉시 울브리히트를 석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다음날 실제로 사면을 단행하고 몇 달 후 울브리히트의 디지털 지갑에는 과거 몰수당했던 비트코인의 당시 가치와 동일한 금액인 비트코인 300개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오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태도 변화입니다. 2019년 임기 당시 그는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다크넷 단속을 강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크넷과 비트코인으로 수감된 인물을 사면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서명한 천재 법안 지니어스와 연관지어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상당의 국채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중앙은행 없는 자유롭고 분산된 통화 시스템의 시작이자 구세계 금융과 신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고리로 여겨집니다. 울브리히트가 단순한 해커나 범죄자가 아니라 트럼프의 세계 질서 재편 전략에서 중요한 열쇠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모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파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중앙은행 체제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인 시장을 강조합니다. 특히 밀레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대폭 축소하고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며 우파 철학을 현대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또한 이러한 철학에 동조하며 각자 천재 법안과 효율성 부서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울브리히트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강조한 분산화, 자유, 단결이라는 메시지는 우파 사상과 연대를 이룹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통합 팽창을 막을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앙 통제 없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예견한 100년 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울브리히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와 처벌을 넘어 경제 시스템과 자유,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무력화와 경제위기 순환의 종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분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의 보증을 받는다는 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과잉 발행한다면 결국 근본이제처럼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울브리히트는 감옥에서 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는 분산과 단결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울브리히트는 이상주의자에서 다크넷의 상징으로
다시 사면된 자유의 아이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실크로드는 연준에 도전한 대담한 실험이었지만 불법 행위로 얼룩졌습니다. 오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의 비전은 트럼프, 밀레이, 머스크와 연결되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비전이 인류를 자유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의 행보와 함께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실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